여러분들 안녕, 구아즈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2016년도도 다양한 컨텐츠로 저희 헤이준TV 방송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컨텐츠 바로 컨설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준이 형, solve랑 address의 의미가 같나요? 최근 토익시험을 봤는데요. address가 해결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멘붕이 왔었는데요. 이 두 단어를 언제 써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준이 형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address가 solve의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address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다 뭐 아니면 address 뭐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는 걸 알았는데, 저도 address가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뒤 문맥 파악을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solve랑 address랑 의미가 같나요? 라고만 질문을 하면 나는 안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먼저 알면 제가 답변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solve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다는 뜻이고, address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I'll address this problem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거론을 해보겠다, 약간 요런 뉘앙스거든요, address가. 그래서 그 이외의 의미로는 어떻게 쓰였다고 하는 건지를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그래서 조금 더 그 문맥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요, 저 1월 10일부터 2월 말일까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갑니다. 짧게나마 장기간 거주해야 되는데요. 인종차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미국 가서 쭈니 형 방송을 챙겨볼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1월 10일부터 2월 말일까지 미국 어학연수를 가는데 그 기간에 인종차별 받기 너무 짧아. 인종차별 받기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인종차별 걱정할 시간에 친구 사귀기도 사실 바쁠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한다는 거는 내가 친구를 사귀려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야 친구 사귀려고 했는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o are you?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인종차별인데, 근데 그런 인종차별을 당하려면은 일단 친구한테 막 들이대야 돼. 우리 셔틀님이 차별하기 전에 한국행 비행기 타실 시간 되실 듯 이런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종차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이 여러분들 막 예전에는 You're Asian, why so smart 막 이러고 이렇게 놀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종차별을 드러내고 하는 게 많이 없어.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데 보니까 인종차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데 보니까 인종차별이 나는 거를 파악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영어도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그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할 만큼의 능력을 쌓으려면 일단 1월 10일부터 2월 말일까지 가는 어학연수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무조건 들이대도 충분히 시간이 적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할 바에 차라리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친구를 더 사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친구를 사귀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얻어내서 올 수 있을까? 요것만 걱정을 해도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다. 요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야.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의 차원을 좀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미국 가서 쭈니 형 방송을 챙겨볼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그러는데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유학 때려쳐 임마. 야 임마, 인터넷 다 되고 세계가 글로벌하게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하나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도 우리 지금 시청하러 오는 애가 있어요, 임마. 어? 근데 미국 가서 준이 형 방송 챙겨봐. 밤을 새서라도 챙겨봐야지, 임마. 인종차별 당할까봐 영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놈이 헤이준 TV도 안 보고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때리쳐 임마, 때리쳐. 알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볼 생각해야지. 이 임마 인생은 말이야, 하려고 하면 다 되는 거야. 알겠어? 자, 핵지구 컨설팅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의 종류가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아, 우리 디키미가 쭈니 형 미국 몇 시일 때 형 발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서머타임 작용 안 하나요? 그러는데 쟤 때리고 싶다. 쟤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쟤 때려주고 싶어. 스마트폰에 보면은 세계 시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시간. 아우, 최근 고맙습니다. 채팅 금지 고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 감사해요. 세계 시간을 검색해가지고 하준 형이 방송 몇 시 하는지 알고, 그러면은 그때가 미국 내가 가려는 지역이랑 몇 시 차이 나는지 알고, 그럼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고. 계산 안 하냐? 이게 꽁으로 이 방송을 보려고 하니 죽을라.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가 저희 방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다른 아프리카랑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방송은 날로 보는 방송이 아니야. 노력해야 볼 수 있는 방송이에요. 아시겠죠? 자,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른 고민을 시작해라. 요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우리 홍젤리님 질문인데요.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제가 왜 이거를 보고 푹 팼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컨설팅 질문을 받으면 처음에는 다들 삐쯤 해가지고 아씨 이거 질문을 어떻게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이제 먼저 질문을 한두 개씩 던지면은 이제 그 후에 이제 막 우리 건빵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질문을 막 올려주시는데, 그래서 저희 팬 홍젤리님께서 특별히 짜내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영어 단어 외우는 거요.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하나요? 외워쓰기는 매일 해야겠죠? 자, 이게 쥐어짰다라는 표가 어디서 나냐면, 자, 영어 단어 외우는 거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놓고 자기가 답을 알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하나요?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겠죠? 라는 질문을 해야 되니까 물음표로 바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겠죠? 이미 알고 있어, 답을. 그리고 외워서 쓰는 거는 매일 해야겠죠? 자, 이것도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자, 적당량이 얼마인지를 몰라서요 그러는데, 적당량이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적당량이에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사람마다 외울 수 있는 능력치가 다르고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자, 정말로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궁금하면 하준님만의 단어를 외울 수 있는 비법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겠죠.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쥐어짜내야 됐기 때문에 전 요 정도 질문도 굉장히 훌륭하다, 요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정말로 노력이 가상하니 여러분들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연상법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단어가 한 번에 딱 외워지는 게 있는가 하면요, 아무리 외워도 단어가 안 외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나한테 한 번 안 꽂히는 단어는 죽어도 안 꽂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또 중국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국어 단어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딱 외워지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연상법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polish.
polish가 뭐냐면 닦다라는 거예요. 닦다. 이렇게 막 구두를 닦다, 광을 내다 할 때 polish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연상하냐?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리시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polish, 파리시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말도 안 돼. 누구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워도 상관없어요. 나만 아는 암호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 암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시에서 닦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polish 절대 안 잊어버린다. 정말로 이상하긴 한데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 내가 polish가 뭐예요 하면 이제 여러분들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polish가 구두 닦기, 닦다 라는 뜻인 거를 여러분들 유추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관을 시키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장. 오! 아, 좋아. 아, 셔틀 마음에 들어. 아, 오늘 마음에 들었어. 자, beverage. 자, beverage. beverage가 뭐냐면 음료란 뜻이에요. 음료. 그런데 지금 우리 셔틀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 beverage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 버리지. 요렇게 연상을 하면 된다.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음료 같은 거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배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everage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 버리지. 요렇게 연상을 해서 얼마든지 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요, 문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들이 틀려져요. 근데 이제 나이를 조금 드신 분들, 여기서 나이를 먹었다는 거는 이제 한 20 초반 끝나가는 중반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이제 단어를 외우고 막 문법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혀가 굳어있고 언어를 외울 수 있는 그 구조가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통문장으로 단어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도요, 한국 사람들은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단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들어오시면 저희가 영어를 가지고 이제 뉘앙스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뉘앙스로 쓰일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어는 많이 외웠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 문장으로 외우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수록 좋다,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를 외우는 거는 매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언어의 기본은 무조건 어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장착하는 게 바로 무기를 장착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무조건 어휘는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샤벳이 질문인 것 같은데, 자, 제가 갈 대학이 있는 지역으로 미리 다녀와 봤는데요, 아, 서울이랑 많이 다르고 주위에서 아무것도 없다시피 해가지고 갑자기 걱정이 돼요. 물론 가고 싶던 대학 가게 된 건 좋지만요, 앞으로 몇 년을 거기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뭔가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하고 안정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샤베시가 제가 컨설팅을 지금까지 해온 걸 봐서는 지금 의과대학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지방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의과대학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참 어쩔까 걱정이 된다. 요게 이제 질문의 주된 요점인데요. 저는요, 샤베시한테 가능하다면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 의사가 의사로서의 정신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이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의사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안정적이니까, 돈 잘 버니까, 그래서 의사를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샤베시가 기왕 의사가 됐으면 정말 의사로서의 마인드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의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기본,
그 기본에 목숨 걸지 말고 그건 당연히 잘 해내야 되는 거고 좀 다양한 시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내가 그 지역에 도지사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지역을 바꾸는 건 불가능이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어떻게 놀 건지에 대한 노는 문화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 게 없으면 저는 노는 걸 기획해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티가 없다. 그럼 파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파티, 내가 할 수 있는 파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 밭이 있어. 그러면 옥수수 밭에서 할 수 있는 파티 같은 것도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자, 샤베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남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샤베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남들도 똑같이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샤베시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 그 다음에 굉장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얻어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놀아야 되겠으면 차라리 서울로 올라와라.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애들이 막 시험 공부하고 우리 방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아, 공부해야 돼요. 저 이제 무슨 고시를 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시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고시를 하는 건 좋은데 그 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여유를 주고 나의 이 공부만 했던 머리를 식히고 다른 쪽으로도 굴려볼 수 있는 여유를 분명하게 전 줘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할 때는 완전히 공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2주일에 한 번 이면 서울로 올라오겠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서울로 올라가지고 마음껏 놀고 회포를 풀고 다시 내려가겠다. 약간 요런 계획들을 세우면 오히려 이런 환경이 조금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에요. 저도 이제 내년부터 제가 나이는 28이지만 이제 만학도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을 돌아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시 한국에서 대학을 제가 다니게 됐어요. 다시 대학생으로 다니게 됐어요. 근데 나도 적응이 안 돼.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첫 번째 가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볼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여기서 얻어가야 될 게 뭘지 이런 것들을 저는 파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이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들을 아마 계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조금 내가 노는 플랜은 서울에서 놀아? 아, 놀 데가 없는데 왜 거기서 놀아?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놀 필요 없어. 놀 게 없으면 거기서 놀면 안 되지. 올라와서 놀 수 있으면 되겠다. 전 요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먼저 질문해주신 분들 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면 2차 질문을 또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이 이 컨설팅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에게 셔틀이란 사람이란? 이라고 우리 셔틀님 팬이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의도가 뭐야? 무슨 답을 듣고 싶어요? 대표님에게 셔틀이란 사람이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동물 아니고요. 저는 우리 셔틀님을 단 한 번도 동물이라고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정말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 넘어가요. 그러는데 예, 그래서 저에게 셔틀이란 사람이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럴 때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좀 심쿵하고 이 구하준이 완전 다 녹아가지고 샤르르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얘기를 했었어야지. 알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원 준비할 계획이어서 토플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토익은 정말 열심히 해서 겨우 970점을 받았거든요. 토플과 토익은 많이 다른가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토플과 토익은 완전히 별개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익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토플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이랑 토익은, 일단 토익은 국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플은 국외용 또는 해외 지부용 아니면 해외 회사용, 약간 요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토플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래서 거의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2 외국어를 쓰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도 토익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카투사 지원하려고 한 번 봤었어요. 그때 제가 985점이 나왔었는데, 토플 같은 경우에는 113점, 110, 뭐 이렇게 막 110점, 뭐 115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몇 번을 봤어요. 한 3번 정도 제가 토플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고 확실한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점은 12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토플 같은 거는 토익이랑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토플과 토익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앰비션 7님이 공부 안 하고 토익이 900점대가 나와요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토익은 어느 정도 좀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그냥 모의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시험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볼만 했었어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사실 내일 일본어로 어학 연수까지는 아닌데 공부 차원으로 일본 가서 한 달 정도 있을 계획인데 너무 긴장이 돼요. 일단 영어는 물론 할 줄 알지만 적응을 못할까 두렵고 일본어도 잘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들, 해외 유학 또는 해외 여행 또는 해외 어학 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키는 뭐냐면요, 적극적인 애티튜드예요. 네, 적극적인 attitude. 뭐예요? 적극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가 안 되는데 가가지고 될까? 이왕 가는 게 결정이 됐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요, 들이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못해요. 왜 그걸 못하냐면은 막 이게 뭐지? 이게 뭐라 그러지?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워가지고 아니에요 막 이래요. 그런데 해외를 나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게 주된 목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틀을 깨고 부수고 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서도 내 그 사고방식 틀로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30%, 40%, 50% 걸러서 여과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도만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학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할 때 꼭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네 방법, 그 다음에 너의 스타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문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느끼고 적응하려고 노력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 못하면 어때? 못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적응 못하면 어때? 그냥 못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리고 일본어 잘 모르면 어때? 모르니까 가서 일본어를 배워보겠어. 약간 요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해외를 조금 다니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수능을 보는데요. 제가 수전증 비슷한 거랑 난독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긴장 안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영어는 특히 긴장하면 언어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긴장은 제가 얘기했죠. 긴장은 결국에는 내가 풀어내야 될 문제예요. 전에도 한번 우리 긴장이나 징크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긴장은 내가 풀어내야 돼. 근데 그 긴장을 풀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저는 호흡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는 사이코 피지컬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이코가 뭐예요? 정신과 피지컬, 바디는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바디도 그 컨트롤된 상태가 되어지고요. 또 바디를 컨트롤했을 때 마인드가 컨트롤 되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페이스북에 굉장히 유명한 막 478 호흡법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내쉬는 뭐 그거를 계속하면 그게 심장이 박동 뛰는 수가 잠잘 때 이렇게 뛰는 수랑 굉장히 비슷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긴장이라는 거는 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게 긴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호흡을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운동선수나 경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지책을 맡는 사람들은요, 시합 전에,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요, 타이거 우즈는요 자기가 그 골프 경기를 치기 전에요, 자기가 지금 스윙까지 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몇 퍼트 안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긴장을 한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고요. 근데 그 긴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내가 수능을 보면은 나 수능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땀이 안 난다. 그러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로 막 난독증이 있고 막 수전증이 있다고 하는데, 수전증 나 없다,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수전증이 없는 사람이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얘기 알죠? 유명한 일화, 냉동고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잠겼는데, 실수로 잠겼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냉동고에 그 냉동실이 가동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 추웠던 거야. 그런데 추워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예로는 원효대사 있잖아.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물 뭔지도 모르고 먹었을 때는 너무 꿀맛같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게 해골에 고여있던 물인 거라. 그게 다토하고 결국엔 뭐냐면 사이코 피지컬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